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동순 전 방송위원 모시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부로는 현재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방송의 공영성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님 잘 계셨습니까? 예.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방통위 안대로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은 소신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다른 데서는 전혀 듣지 못하신 얘기를 아마 우리 황장수 소장님 TV에서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거였구나 이렇게 좀 중심을 잡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지금 같은 용어를 해도 용어의 개념의 혼동이 때문에 왜 온건이라는 말을 쓰고 왜 소신이라는 말을 썼는가. 그리고 이게 방통위원하고 여당이 다 합의해서 올린 안을 왜 또 대통령이 이거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배경이 뭐냐. 그건 아무도 솔직히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방통위가 올린 안이 무엇에 관한 안을 올렸는데 대통령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여태까지 이제 KBS가 7대4, MBC 방문진이 6대3 해가지고 여당이 많았었는데 숫자가 그 숫자가 많은 속에는 이제 청와대의 지분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정권이 바뀌기 전에 촛불 시위 이전에는 지금 여야가 이제 바뀌었던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장 추천위원회라는 거를 노조가 만들자고 주장을 해서 왜냐하면 이사회 숫자로는 당시 야당이 불려니까는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특별 다수제라는 이름으로 3분의 2를 거기서 표를 얻는 사람이 사장이 되도록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수라는 게 소용없습니다. 소수가 키를 주게 되고 있는 거죠. 당시 야당이. 예? 그렇잖아요. 7대4, 6대3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장 추천위원회라는 건 거의 동수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 3분의 2로 하자. 그러면은, 이사회 구성 법적으로 된 건 의미가 없어지고, 이 사장 추천위원회, 거기서 3분의 2로 한다면, 결국 마지막에 키는 야당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시절에 지금 여당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해오다가 그게 수용이 안 됐어요. 당시 여당이, 새누리당이 그걸 이제 수용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정권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안을 뒤집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어정쩡하게 몇 가지 추가를 했어요. 몇 가지 추가한 게 뭐냐면 사추위 같은 얘기 빼고 정부의 상권 분립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청와대의 지분 있는 것도 없애고 국회에서 7대4, 6대3이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여당이 7, 야당이 6, 7대6 정도로 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특별 다수제라는 거는 그냥 하자. 3분의 2로. 3분의 2로. 그리고 그 외에 또 하나 들어간 게 여야 동수로 편성위원회 구성하자.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 다수제라는 걸 그렇게 하자 보면 지금도 야당이 그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야당일 때는 그 사추위를 통해서 그거 하자고 그러고 지금 사추위가 없어졌지만은 또 과반수로 하는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사회 의석은 한수가 더 많아도 여당이 결국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떤 사람이 결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 우리 사람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 즉 옹거놓은 사람이 들어오고 우리 사람, 소신 있는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대통령이 방통위에서 지금 KBS나 MBC
사장을 뽑는 절차에 대한 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그 안에 기본적인 개요는 사추위가 없어지긴 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졌지만 뭐 청와대 추천이나 결정적인 부분은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야당에 동의가 없이 뽑힐 수 없는 과거에 자신들이 야당을 할 때 주장하던 내용을 그렇죠. 바꿀 명분이 없었으니까 그대로 넣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보고는 지금 문제 지적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면 그 다음에 노조하고 경영진이 뭐 편성위원회 반반으로 해서 구성하자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원래 편성권은 경영권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도 편성권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노사가 동수로 그걸 구성하자는 건 완전히 빨개 벗고 내주잖아요. 이제 노조가 방송 편성권까지 개입하겠다 이야기는 듣다 못해서 좀 심한데요. 아니, 노골적으로 편성권을 이제는 장악을 하겠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편성권은 경영권이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그걸 행사했지만 사실상 조합원들에 의해서 그게 망가졌던 건데 이제는 동수로 하자 이런 거고 이제 그런데 제일 포인트가 이제 특별 다수제 3분의 2로 하는 경우에는 야당이 막 꼬리인데 몸통을 흔드는 그런 격이 됐고 자기네들이 야당할 때 주장하던 건데 그 여당이 돼서 갑자기 바꿀 수 없으니까는 그 안으로 되는 경우에는 만약 소신 있는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온건한 야당 성향의 지금의 야당 성향의 사람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걸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근데 여기에 여당 야당이라 그러면 뭡니까? KBS나 MBC의 이사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사들이 뽑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간단히 말해. 또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뭐 말끝마다 독립성, 중립성 그러는데 이 용어도 다 자기 입맛에 맞는 독립성, 입맛에 맞는 중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뭔가 독립성, 중립성을 원칙을 지키려면은 좀 합리적이고 옹고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영방송의 개념되는 건 어떤 특정 정권에 충실하는 것보다도 국가나 국민, 기나 안목에서 하게 되면 온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소신 있는 사람, 요즘에 개혁 또는 이런 의미에서 정의라고 그럴까 이런 걸 나름대로 내세우면서 당파성이 확실한 사람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좀 건방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책을 보면은 정의라는 주장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불의의 길로 간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정의라는 건 서로 입장과 역사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정의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프랑스 혁명도 몇 번 피를 흘리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또 의라는 단어에는 피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정의라는 이름에 막 폭력꽃이 잔인한 게 없다 그랬어요. 십자군 전쟁은 9번 십자군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이게 정의라는 거는 물론 추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취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인류의 역사의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을 지금 정권을 쥔 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십자군 전쟁을 하러 가다가 실제로 예루살렘 근처까지 간 거는 두세 번밖에 안 되고 예. 나머지는 가다가 주변에 다 털어먹었죠. 그리고 예, 동로마 제국도 털어먹었고 그다음 베네치아도 같은 털어먹고 기독교인도 죽이고 또 유대인도 가다가 죽이고 그게 인류의 아주 부끄러운 역사예요. 네, 부끄러운 그게 역사.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신의 정의라고 했죠. 예, 그다음에 그 깡패들이 말끝마다 의리를 내세우지만은 조폭들이 제일 의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는 항상 추구해야 되지만 이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항상 자기를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신중한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문 대통령은 내 말대로 하면 소신이고 내 말 안 들으면 그렇죠. 사심이고 그런 것 이제 같습니다. 그 역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그 영화 요즘 공범자 뭐 이야기가 있던데 예, 방송국에서 논란이 되던데 그게 뭐 예. MBC에 있다가 예. 해직된 사람이 뭐 최 무슨 PD인가가 최승호 PD라고. 그 찍은 거죠. 저는 처음에 스릴러 영화가 나왔는 줄 알고 한번 볼까 하고 봤더니만 무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우리 포스터에 있길래 막 안 봤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불행한 일인데요. 문화라는 게 정치에 이렇게 이용당하는 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어? 근데 무슨 공범자입니까 이게 제목이? 아, 글쎄, 저도 모르겠지만, 뭐, 공영방송을 을 망가뜨리는 망가뜨리는 공범자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면 이명박 최시중 등이 공범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내용이? 근데 제가, 스토리가 핵심이 뭡니까? 그게 제가 봤어요. 근데, 일부러 봤습니다. 근데, 일단 외눈박이의 뷰 포인트다, 이거예요. 자기 쪽만, 일종의 뭐, 구태여 좋게 얘기하면 국지적 진실을 얘기한 거죠. 우리 서울에 비가 오니까 전국적으로 다 비가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공영방송에 대한 거는 긴 17년의 시행착오가 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은 서로 뺏고 뺏기는 그 백마고지 전투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좀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예, 해보면요. 이 최성호라는 사람이 이 최승호라는 PD는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뭐냐면 이명박 정권 때 이 사람이 왜 쫓겨나느냐? 물론 남의 생존권을 밥그릇을 건드리는 거는 바람직스러운 건 아닌데 이 사람이 PD 수첩 이명박 정권 때 PD 수첩에서 광우병에 대한 세 가지 거짓 내용을 거기다가 허위 사실을 넣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제 언론기관이니까는 뭐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공사- 목적이라면 뭐 이해할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뭐 되겠지만 공익을 위한 목적이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뭐 그런 저런 이유로 폭넓게 그건 어쨌거나 MBC PD 수첩에서 보도해서 마치 광우병 소고기가 이 미국산 소고기 중에 상당히 있고 그걸 먹게 되면 사람의 머리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잘못된 거죠. 거기서 결정적인 내용 세 가지가 허위입니다. 예. 그건 뭐 지난번에도 그건 뭐 우리가 여기서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그러니까 같고요. 그건 했는데 언론사한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인데 이 사람이 그걸 광우병을 내므로서 이명박 정부는 식물 정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촛불 시위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에 장면을 보니까 KBS 사장했던 정현주 씨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도 얼굴이 두꺼운 거지. 나하고 같이 근무했는데. 제가 감사할 때. 그때 사장했겠네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명박 정부가 자기를 끄집어 내리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죠. 근데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좌파 민노총에 속한 노조애들 동원해가지고 뭐 반대하고 그러면서 강제로 쫓겨난 다음에 또 소송을 해가지고 자기 밀린 월급 매덕 다 찾아갔어요.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 또 반대가 된 경우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영방송 사장 내려와야 된다 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좀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3년 한 다음에 2차 연임을 하면서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회 했던 사람이에요. 신문쟁이에요. 근데 이제 5천여 명 되는 방송사에 노무현 정권이 보냈는데 이 사람이 뭘 믿고 하느냐. 노조나 협회 간부에 했던 애들을 들어오기 전에 다 결탁을 해가지고 입성을 해서 걔네들을 어떤 전투 조직 거쳐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요지가 이거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합쳐서, 한 몇 년간에, 7, 8년간에 언론이 완전히 장악이 되어져서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못했다고 지금 우기는 게 이 다큐의 내용 아닙니까? 정윤주라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첫 장면에.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만났더니 두 가지는 자기가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 검찰한테 전화 거는 거고, 공영방송에 전화 거는 건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 그럼 딱 얘기했는데, 글쎄요.
그게 내가 이제 정 사장하고 아주 지근거리에서 고위직으로 있던 친구들하고 이제 가끔 만나면서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청와대에서는 별로 전화 걸려온 게 없었대요. 응? 근데 그걸 잘 아셔야 돼. 청와대는 전화 걸 필요가 없어. 왜냐면 노조가 다 장악한 회사고 노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되고 노조 마음대로 해가지고 송두율이고 차別쓰고 회사의 어떤 스크리닝이라는 게이트키핑 조직 없이 그런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방송이 막 나가고 해방구가 됐는데 뭐하러 청와대에서 뭐 내달라 뭐 내달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조직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 경력사원 뽑을 때도 정 사장이 있을 때는 공영방송의 경력사원을 뽑는데 오마이뉴스하고 한겨레 사람만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지금 거기 노조에 주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지금 해방구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영화가 한마디로 좌파들이 그 공영 방송을 장악해가는 과정을 이 자신들은 마치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자신들이 배제되고 탄압받으면서 네. 한마디로 이 우파 정권, 극우 정권의 뜻대로 방송이 장악되어 갔다. 자기들이 권력이 뺏기는 부분을 이제 우파들이 장악하는 부분을 그 부분만 조명한 자신들의 거예요. 피해자적 관점에서 정치 권력이 방송에 얼마나 깊숙하게 개입을 해서 방송을 갖고 놀았느냐를 자기들이 했던 일은 다 빼고 그걸 그걸 바로 잡거나 정상화시키는 부분까지도 있었겠죠. 물론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에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방송에 영향을 미치려고도 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촉보했던 사람도 사장으로 밀고 이명박이가 그런 건 잘못한 거죠. 잘못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들게 저희들은 다 빼놓은 게 있어. MBC 사장 최문순이 이 사람은 노조위원장 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이 사람이 거기 사장 갈 때 뭐냐면 부장 대우였어. 그러니까 부장 대우는 차장하고 부장 사이에 있는데 4-5단계, 5-6단계 뛰어가지고 사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주 뭡니까? 지금 강원도 도지사 하잖아요. 네, 출세 가도에서 뭐라고 하는가? 이 테크에 성공을 했네. 그럼요. 지금 강원도 도지사. 그 노조위원장 방송 노조위원장 위험할 수도 있고 깜빵에 갈 수도 있는데 그걸 과감하게 총대 메고 나서가 사장 자리를 꽤 차버렸으니 노조가. 노무현 정부 때 최문순이 정현주가 하는데 저희들 한 얘기는 다 뺀 거.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하나 물어봅시다. 공영성을 띈 방송국에서 노조위원장이 사장을 깨찬 게 있습니까? 없어요. 최문순이가 최초라고. 그것도 5-6단계 띄고. 왜냐하면 부장 대우니까 부장 해야지. 그 다음에 부국장 해야지. 국장 해야지. 본부장 해야지. 그 다음에 부사장, 사장. 6단계.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년주가 정권의 힘을 받아서 벼락 출세하면서 방송국을 좌파적으로 운영을 하고 장악해 들어가는 해방구 만들고 또 이 노조위원장이 방송사의 사장이 5단계를 뛰어넘어서 되면서 방송국을 해방구로 만드는 부분의 이야기는 저거들의 공범적인 행태는 싹 빼고 저거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만 공범자들에서 달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MBC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진의 또 핵심이 뭡니까? 정수장학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수장학회가 핵심인데 어떻게 노조가 장악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 최대 원한은 뭐였어요 그때? 아니 이 사람들이 방문.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때는 그때는 정권이 그쪽이니까 안 거슬리려고 여기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지분만 유지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까? 지분 행사를 방문진의 가장 대주주가 정수장학회인데 이 사람들이 지분 행사를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정권에 찍힐까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김지태라고 부산에 잘 알죠. 최고 부자였지 않습니까? 강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국민한테 국가에 그건 이제 본래 자리로 갖다 놓은. 그러니까 MBC의 최문순이 사장이 되는 데는 정수장학회도 최대 지주로서 침묵을 지킨 거예요. 공모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모잖아요. 그리고 또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누구 욕하는 친구가 있어. 노조위원장 했던 KBS 아무개 내 이름은 안 밝혀. 이런 애가 지금 도쿄 특파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도쿄 특파원도 매우 요직입니다. 아, 좋은 어디 자리죠. 도쿄 근데 특파원. 이놈들이 내가 얘기하지만 이것들이 저 들어가는 사장놈들하고 다 동업을 해가지고 되고 나면 이제 자리 논아먹고 그러는 거예요. 되고 나면 자리 논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영방송은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우리가 공영방송 그러는데 이제 방송국 개념에서 실제로 KBS 운영하는 거 보면 정권 바뀔 때마다 줄을 서잖아요. 그리고 공영이라는 게 정권을 바뀔 때마다 줄을 서는 게 공영이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이라는 거는 정권이 바뀜과 관계없이 국민을 위해서 네. 공적인 영역에서 정권이 중립적으로 아니고 남아있어야 국가와 되는 국민을 위해서 중립적으로 해야 네. 되는 게 공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 따라 춤추는 방송이면서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툭 하면 방송 공영이라는 말을 필요할 때는 내세우고 실제로 하는 짓거리는 정치 장사하고 이러는데 이런 공영방송을 하는 방송 내용을 보면요. KBS라고 뭐 특별한 걸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 더 이 대목에서 드린 말씀이 이건 처음에 아마 방송에 처음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 저는 그 전부터 공영방송이 이렇게 백마고지 싸움고치 해가지고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눈치 보기 바빠서 불쌍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진보 쪽의 학자가 있더라고요. 알려진 하지 뭐냐면 제가 우연히 뭐 자료를 찾다가 2004년하고 2005년에 한 두세 차례 걸쳐서 그 전북대학교의 강준만 교수라는 분이 글을 썼어요.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네, 강준만. 근데 아시는 분 아시면 강준만 교수가 진보 학자인데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출범하는데 글로서 많이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한때는 뭐 예? 유시민보다 더 했죠. 아,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러 죄를 뿌리치고 과실을 따먹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자리 하러 안 갔네요. 안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안철수가 몇 번 만나고 그래도 움직이질 않았다고. 그래서 난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또 주목할 내용이 이 사람이 한국일보에다가 2004년하고 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간단히만 이런 글을 썼어요. 아니 우리가 야당일 때 공영방송은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런 공영방송 경영을 구경만 하고 있느냐. 이거는 잘못 가는 거다. 그러고 뭐 총선할 때 뭐 이게 방송 평의회에 방송위원회 갖다가 한 2,000명 뽑자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고 이게 정치 권력에서 직접 이사를 추천하는 거 이건 안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하여간 대안을 제시하고 그랬어요. 근데 왜 한국일보에 냈겠습니까? 조선일보도 그런 거 안 실어주고 한겨레도 안 실어주는 거예요. 네, 그나마 조금 이 색깔에서 조금은 미세무치 안 되는 거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어제 누구하고도 이제 저녁 먹으면서 도대체 보수라는 쪽의 방송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한 사람도 없다. 그저 보따리 장사하면서 어디 뭐 하나 따먹으려고만 하지 사회이사고. 그러나 이게 우리는 소장님이나 나나 보수지만은 개혁적인 대명분 있는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강준만이라는 사람 이런 학자가 많아야 된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럼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공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중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하는 짓들 보면은 강준만이라는 사람이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마 침묵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KBS 시청료 내실 때 한번 고민하고 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